내게는 영감 따윈 없고 특히 무서운 일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들은 거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 오기 한참 전, 아직 두 분 다 젊을 무렵 이야기랍니다. 아버지 친가는 어느 현에 있는 해변에 있었고 주변에는 바다를 매립해 농업용지로 쓰고 있는 지대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기 전까지는 완전 섬이었고 있는 땅이래 봐야 산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기슭 얼마 안 되는 평지에 집들이 잔뜩 몰려 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업을 하며 먹고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무렵에는 어부를 그만두고 그냥 회사 일이나 하는 집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사촌 FC네 집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FC 역시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쓸데없이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잦아 아버지도 가끔 만날 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FC와 만난 적도 없었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FC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환영받으며 현관을 지나 집에 들어오자 안에서 F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우뚝 멈추셨다고 합니다. 몸은 그냥 평범한 남자 몸인데 얼굴은 인간이 아니라 말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말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같이요. 뭐가 어찌되었든 멀쩡한 사람 얼굴로는 도저히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랐지만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자니 예의가 아니고 어머니는 그저 주변 분위기를 따랐다고 합니다. FC는 꽤 상냥한 분이었던 데다가 말도 잘하는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FC가 다음 주부터 또 출장이지 뭐예요?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째서인지 어머니는 그럼 두 번 다시 여기에 못 돌아오겠네요.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어머니를 보며 FC는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 일주일 후에는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FC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장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거든요. 즉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에 갔을 때 FC의 영정을 보고 어머니는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곳에 찍혀있는 FC의 얼굴은 온화해 보이는 보통 남자 얼굴이었으니까요. 처음 봤을 때 그 말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 봤던 그 FC 얼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한 내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부모님은 결혼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고향은 태풍이 올 무렵이면 산이 자주 무너져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곤 했다고 합니다. 또 해변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익사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FC는 출장지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니 큰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기 직전의 인간 말고 다른 얼굴로 보이는 일이
정말로 있는 걸까요? 몇 년 전 대학생일 무렵 인바운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콜센터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그거. 클레임도 종종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작업이었다. 통신교육 회사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요청은 해학에 관한 것이었다. 그 외에는 교재 발송이나 기타 다른 문의라든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전화는 회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 만약에 전화가 길어지면 체크한 후 도움을 주거나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말이지. 나는 거기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괜찮게 실적을 올렸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3년째가 되자 정직원 바로 아래 단계 같은 위치가 되어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는 리더 같은 입장이었다. 그랬기에 내게도 모니터링 권한이 주어졌고, 그날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한 여자 알바생의 전화가 20분을 넘기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아이가 앉은 쪽으로 목을 쭉 내밀어 살펴보니 헤드셋에 귀를 기울인 채 무척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무슨 귀찮은 클레임이라도 들어온가 싶어 그 전화를 모니터링 해보기로 했다. 이윽고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흐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담뱃불을 몸에 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막 끼얹어서 너무 아파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혼나서 말도 못해요.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놓는 것이었다. 고객의 번호는 저장하지 않는 데다가 이쪽은 아무런 정보가 없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이름과 주소를 물었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거의 패닉 상태라 작은 소리로 울부짖어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질 않는 듯했다. 이야기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나는 상사에게 상담하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하고 날카롭게 소리치는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헤드셋을 다시 썼다. 비명소리와 무언가를 마구 부수는 것 같은 소리가 몇 번 들린 후 콧김을 씩씩 내쉬는 여자 한 명이 전화를 받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맘이야. 이건 내 물건이니까. 알았어? 전화는 못 들은 걸로 해둬. 응? 아무튼 이 아이는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다음날 그 전화를 받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그만뒀다. 이거보다 무서운 일은 없었지만 그 후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는 일은 잦았다. 아무튼 인바운드 아르바이트도 정말 할 짓이 못 된다고 해야 하나.